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시나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옆에 위험한 사람이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곁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인간 유형, 반드시 해가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이들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묘한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성향은 때로는 은밀하게 나타나며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괴롭히곤 한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로 행동하거나 말을 던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위로 대신 상처 주는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고 그들은 우리의 삶에서 독처럼 작용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이 불행해질수록 그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고통을 보며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심지어 그들은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일종의 승리감까지 얻는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키워가며 상대방이 겪는 불행을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점차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더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까지 꺾어버리려 한다. 이들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에 도움이 아닌 방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들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속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처음엔 친근하게 다가와 나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나중에 그 도움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꾸민다는 것이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척하며 상대방을 안심시키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계산이 숨어 있다. 처음에는 그들의 호의에 고마워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고 우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고 나면 더 이상 우리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속아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우리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 관계에서 손해를 입는다.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며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진위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의 감정과 신뢰를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상황을 핑계로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사람과 함께 관계를 이어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지쳐버리고 만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주고자 해도 그로 인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만 낭비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우리를 더 큰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기 일쑤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잘못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을 탓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로 만들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피로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지쳐가며 마침내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게 된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며 어느 순간 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다. 네 번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교묘하고 위험하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행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처음에는 마치 도움을 주려는 듯 접근하지만 그 목적은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상대방이 힘들거나 약해져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더 깊숙이 개입하려고 한다. 이들이 하는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다. 상대방이 자신감을 잃고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조종의 틀을 완성해 나간다. 상대방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이들의 통제는 더욱 강해지고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의 뜻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들의 교묘한 행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음부터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의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접근한 것인지를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만큼 가스라이팅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며 타인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된다.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들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타인의 의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다섯 번째, 남 얘기 쉽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볍게 퍼뜨리는 사람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들의 입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험담에 쉽게 동조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늘 남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며 때로는 다툼을 일으킨 후 그 결과를 즐기기도 한다. 그들과 가깝게 지내면 결국 나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누군가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벼운 이야기라면 친구 사이에서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들은 주로 남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마치 중요한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주력한다. 타인의 좋은 점보다는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좋지 않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타인의 단점만을 찾아내어 말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6번째, 겉으로만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들은 마치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속으로는 남의 약점을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려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겉으로는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 실수를 상사에게 보고해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그러면서도 동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것처럼 행동해 자신이 없으면 그 동료가 더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앞에서는 도움을 주는 듯 행동하고 뒤에서는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경계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친절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뒤통수를 맞기 일쑤이며 뒤늦게 그들의 본심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타인의 호의를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그 호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7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말은 마치 공기처럼 서서히 퍼져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주변에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점점 비슷한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어렵다, 지쳤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이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실제 상황에도 반영된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 말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자리 잡고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 결국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이어져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고 그 결과 또다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 역시 그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쓴다 해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지치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 부정적인 사람처럼 나도 변해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람을 사귈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불안할 때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쉽게 받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도 더 밝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하는 삶은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8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는 어울려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남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결국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단체 생활에서도 최악인 이런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가지고서는 저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자신이 한 실수는 주변 동료들의 탓을 하기 바쁘다. 잘한 것은 오로지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남들 때문에 못한 것이기에 타인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그 도움이 없었어도 어차피 자기 혼자 일을 처리했을 거라며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한다. 그렇기에 대화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무언가 핀트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며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뱉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까지 한다. 이들이 남에 대해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웃기려 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려 할 때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타인들을 웃음거리로 이용하거나 남들 앞에서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감정이 다칠까 심한 말이나 조롱하는 말을 뱉지 않으며 그것도 남들의 앞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지만 이들은 타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에 타인이 받을 상처는 간과하거나 무시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으며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은 이 세상에서 만난 자기 자신의 편을 모두 없애버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최악의 행동이다. 9번째, 사람 등급 매기는 사람. 사람을 서열로 나누어 대하는 이들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 특히 재산, 권력, 명성 같은 것들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진심 어린 공감이나 진정한 우정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데만 집중한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쉽게 이용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믿는다. 이 착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를 하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냉대와 무시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대하며, 이런 행동은 그들의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결과다. 만약 그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태도는 금방 바뀌며, 이러한 변덕은 그들의 비겁함을 더욱 잘 보여준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행동 중 하나다. 이런 행동은 개인의 교활함과 이기심에서 나오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발달된 일종의 방어수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인을 착취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0번째, 내로남불적인 사람.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 힘든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흔히들 말하듯이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작은 실수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 크게 비난한다. 그들은 배려심이 부족하고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에게 사과하는 법이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선하려는 마음이다.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성숙한 인간의 중요한 덕목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신만을 위한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게 마련이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결국 이기적인 태도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1번째, 욕심과 탐욕이 지나친 사람. 이들은 매사에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도 빼앗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하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라. 우선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나눠 갖는다든지 서로 밥을 한 번씩 산다든지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데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 따위는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나기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그래. 나도 운만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은 이용하려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으로 결코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최대한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무너지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탐욕스러운 성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곁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인간 유형, 반드시 해가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